중세 전장의 아침, 짙은 안개와 먼지가 뒤섞인 채 울려 퍼지는 전쟁의 함성. 당신이 만약 기사라면 화려하게 빛나는 갑옷을 입고 말을 타고 전장에 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갑옷은 단순한 보호 장비가 아니라 생과 사를 가르는 무거운 덫이었습니다. 체중 수십 킬로그램에 달하는 철판은 움직일 때마다 몸을 짓누르고 장시간 착용하면 근육과 관절에 극심한 피로를 남겼습니다. 한 번의 충격에도 몸이 흔들리며 균형을 잃을 수 있었고 그 순간 적의 창과 검은 치명적인 살상이 되었습니다. 갑옷 속은 사우나처럼 뜨거웠습니다. 무거운 철판과 헝겊 안감 속에서 땀은 흘러내리고 체온은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전투 중 심장 박동은 빠르게 뛰고 호흡은 거칠어지지만 갑옷은 그 어떤 통풍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숨쉬기조차 힘든 상태에서 적과의 싸움을 견디는 것은 단순한 체력 문제가 아니라 인간 한계의 시험이었습니다. 또한 갑옷은 시야를 제한했습니다. 투구 속 작은 틈만을 통해 세상을 바라봐야 했고 주변에서 날아오는 창, 화살 또는 적의 돌진을 완벽하게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발이 묶인 듯 무겁게 느껴지는 갑옷은 순간적인 회피 동작조차 어렵게 만들었고 전장에서 생존 가능성을 급격히 떨어뜨렸습니다. 심리적 압박 또한 극심했습니다. 자신을 보호한다는 장비가 동시에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가 된다는 아이러니 속에서 기사들의 마음은 끝없이 긴장했습니다. 게다가 전쟁의 현실은 치명적이었습니다. 적의 창이 철판을 뚫거나 관절 사이로 스며들면 치명상을 피할 수 없었고 부상을 입은 상태에서 무거운 갑옷을 계속 착용하면 결국 체력 고갈과 출혈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전투는 단순히 기술과 용맹의 문제가 아니라 갑옷이라는 무거운 짐과 신체적 한계, 그리고 치명적 공격이 결합된 생존 경쟁이었습니다. 결국 중세 기사 갑옷은 보호의 상징이자 동시에 죽음의 덫이었습니다. 화려함과 위험 뒤에 숨겨진 극한의 고통과 위험 속에서 단 하루만 전장에 서도 몸과 마음은 한계를 추구하게 되었고 살아남기란 기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전투가 시작되면 갑옷은 더욱 가혹한 현실을 드러냅니다. 말 위에서 달릴 때 갑옷의 무게는 몸과 관절을 압박하며 균형을 잡기 어렵게 만듭니다. 한 번 발이 걸리거나 말을 제대로 조종하지 못하면 순식간에 적의 창이나 검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최고의 기사라도 무거운 철판과 제한된 시야, 느린 반응 속도는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했습니다. 갑옷 속의 얼기와 땀은 체력을 급격히 소모시켰습니다. 전투가 길어지면 탈수와 월사병에 가까운 상태가 되고 심장은 빠르게 뛰지만 산소 공급은 부족합니다. 숨이 차고 근육은 굳고 손과 발은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한 채 점점 피로해집니다. 그 순간 적의 공격을 피할 여유조차 사라지고 몸과 마음은 한계에 다다릅니다. 갑옷은 보호만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투구는 시야를 좁히고 팔과 다리를 감싸는 철판은 반사적 해피를 방해했습니다. 작은 틈새를 노린 적의 공격, 돌진하는 창, 날아오는 화살은 그 틈을 쉽게 파고들었고 한 번의 치명적 타격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부상을 입은 상태에서 철갑을 계속 착용하면 혈액순환이 어려워지고 체력 소모는 더욱 빨라졌습니다. 정신적 압박도 극심했습니다. 몸이 중량에 눌리고 적의 공격이 눈앞에서 날아오는 동안 공포와 긴장감은 극한에 달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단순한 용맹과 기술만으로는 부족했고 체력과 정신력, 전략적 판단까지 모두 동시에 시험받아야 했습니다. 결국 중세 기사 갑옷은 보호와 동시에 생존을 위협하는 도구였습니다. 화려함과 위험 뒤에는 극도의 고통과 위험이 숨어 있었고 단 하루만 전장에 서도 몸과 마음은 한계를 초과했습니다. 살아남기란 기적과 같은 일이었으며 갑옷의 무게와 한계 속에서 기사들은 늘 죽음과 가까운 줄타기를 해야 했습니다. 전투가 절정에 달하면 갑옷의 무거움은 치명적으로 작용합니다.
적의 돌진과 창, 검의 공격 속에서 철판은 몸을 지키는 동시에 움직임을 제한합니다. 빠른 회피나 반격은 거의 불가능하며 한순간의 실수는 목숨을 잃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갑옷의 관절 부분은 보호를 위해 설계되었지만 그 틈새를 노린 공격은 피할 수 없었고 단 한 번의 타격이 치명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갑옷 속에서 발생하는 얼과 땀은 체력 소모를 극도로 가속화했습니다. 몸은 점점 무거워지고 심장은 빠르게 뛰지만 충분한 산소는 공급되지 않아 어지럼증과 탈진을 느끼게 됩니다. 전투 중 심리적 압박은 극심해지고 공포와 긴장감은 판단력을 흐리게 하며 이미 제한된 시야와 느린 반응 속도를 더욱 위험하게 만듭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육체적 힘과 정신적 집중이 동시에 필요했지만 대부분의 기사들은 하루 종일 전장에서 이런 조건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갑옷은 부상을 치명적으로 악화시켰습니다. 적의 창이나 화살에 맞으면 철판이 흡수하는 힘은 한계가 있고 관절 사이로 침투한 날카로운 무기는 곧바로 혈관과 근육을 손상시켰습니다. 부상 후 무거운 갑옷을 계속 착용하면 출혈과 체력 소모는 급격히 진행되어 생존 가능성은 급격히 낮아집니다. 현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하루만 전장에 서도 몸과 정신이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당연합니다. 정신적 고통 역시 생존을 위협합니다. 눈앞에서 동료가 쓰러지고 적의 공격이 끊임없이 몰려오는 상황에서 공포와 압박은 극한에 다다릅니다. 중세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단순한 기술과 용맹만으로는 부족했고 갑옷이라는 보호 장비조차 때로는 무거운 덫이 되어 인간을 죽음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결국 중세 기사 갑옷은 생존을 돕는 장비가 아니라 동시에 극한의 한계와 위험을 가중시키는 도구였습니다. 화려함과 위험 속에는 극도의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공포가 숨어 있었고 전장에서 살아남기란 기적과 다름없는 일이었습니다. 전투가 끝나갈 무렵조차 갑옷은 기사에게 가혹함을 남겼습니다. 부상을 입었든 살아남았든 무거운 철갑은 이미 체력을 완전히 소진시켰고 심장과 근육은 극한의 스트레스로 지쳐 있었습니다. 전장에서 살아남은 기사도 한 걸음 한 걸음이 고통이었고 걸음마다 관절과 근육은 경직되어 움직임이 느려졌습니다. 부상을 입은 몸의 갑옷이 그대로 남아있는 한 생존은 쉽지 않았습니다. 갑옷 속 열기와 땀, 제한된 시야, 반복되는 공격에 대한 긴장은 정신적 압박을 극대화했습니다. 심리적 공포가 육체적 피로와 결합하면서 판단력은 흐려지고 작은 실수조차 치명적이 됩니다. 동료가 쓰러지는 모습을 보는 순간 생존 본능과 공포가 동시에 몰려오며 정신은 이미 한계에 다다릅니다. 그 자리에서 하루만 버텨도 몸과 마음은 극한의 시험을 거친 셈입니다. 전투 후 환경 역시 생존을 위협했습니다. 부상자들을 제대로 치료할 방법은 거의 없었고 감염과 출혈이 곧 생명을 위협했습니다. 당시 의학과 소독 기술이 제한적이었기에 단순한 상처도 목숨을 앗아갈 수 있었습니다. 살아남은 자조차 심한 부상과 피로, 정신적 충격을 안고 전장을 떠나야 했고 전장의 현실은 잔혹함 그 자체였습니다. 결국 중세 기사 갑옷은 생존을 위한 도구이자 동시에 죽음의 덫이었습니다. 화려한 애용과 위험 뒤에는 극한의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공포가 숨어 있었고 단 하루만 전장에 있었다 해도 인간의 한계는 쉽게 초과되었습니다. 살아남는 것은 극히 드물었으며 갑옷과 함께한 전쟁은 곧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시험하는 생존 게임이었습니다.